조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3월 12일 저녁 11시입니다. 오늘 오전에 있었던 나경원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국회 연설은 수십 년 만에 처음 듣는 명정치 연설입니다. 영혼을 흔드는 연설입니다. 역사성이 있습니다. 품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용기가 배어 있습니다. 이 연설을 더욱더 빛나게 한 사람들은 이해찬 대표가 이끄는 집권당이었습니다. 집권당이 난동을 부린 것이 이 연설을 더욱더 돋보이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난동 속에서 의연하게 대처하는 나경원 의원의 모습이 믿음직했습니다. 이런 오만과 독선이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라고 소리치는 그 장면은 많은 국민들로 하여금 용기를 갖게 하기도 하고 스트레스를 풀기도 했지만은 여기에 한 인물이 탄생하고 있구나. 스타 탄생의 느낌을 주었습니다. 유명한 연설이 위대한 인물을 만들기도 합니다. 게티스버그 연설, 링컨, 그리고 이승만의 건국 기념 연설. 첫 문장이 이렇습니다. 우리는 민주주의를 믿어야 합니다. 민주주의가 느리고 더디지만은 종국에 가서는 선이 악을 이긴다는 것을 믿고 민주주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예언적 연설을 하기도 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영혼을 흔드는 연설도 많지요. 그러나 민주화 이후에 연설의 질이 떨어졌습니다. 대통령의 취임 연설도 기억나는 게 별로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나경원 의원의 오늘 연설은 그 질이 아주 높습니다. 명문장입니다. 좋은 연설은 인용할 말이 많아야 돼요. 처칠의 연설에서 우리가 많은 말을 인용하지 않습니까? 피와 땀과 눈물이라든지 finest hour라든지 또 영국 공군의 활약에 대해서 역사상 이렇게 많은 사람이 이렇게 적은 사람의 이렇게 많은 은혜를 입은 적은 일찍이 없었습니다라고 하는 이야기. 지금은 The Darkest Hour지만은 역사는 The Finest Hour라고 기록할 것이라고 하는 연설이라든지 이 명언이 문학적 표현이 있으면 더 좋죠. 그런데 오늘 나경원 원내대표 연설은 궁금합니다. 물론 나경원 의원이 썼겠죠. 썼는데 누가 도움을 주었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사물에 대한 통찰력이 있습니다. 그것을 쉽게 표현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정치인은 어려운 것을 쉽게 표현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연설을 앞으로 많이 들으실 줄 압니다. 들으면은 재미가 있습니다. 좋은 연설은 재미가 있어야 합니다. 듣는 재미가 있어야 합니다. 아무쪼록 이 연설을 우리 국민들이 널리 확산시켜서 들어야 합니다. 오죽 좋습니까? 유튜브로 들어가면 지금 당장 연설을 다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좋은 교육이고 무엇보다도 문재인 정권의 정체를 이렇게 입체적으로 드러내고 폭로한 연설이 없었어요. 아니 누가 제가 좀 흥분했는지 모르겠는데 과장이라고 생각하시면 할 수 없는데 어떤 언론의 논평보다도 심도가 있습니다. 또 오늘 그 장면이 하나의 드라마였어요. 그것을 듣지 못하고 들고 일어난 이 집권당의 행태가 바로 나경원
의원이 이 연설을 통해서 폭로하는 문재인 정권의 오만과 독선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니까 연설이 이들의 행패에 의해서 뒷받침되었어요. 세상에 집권당이 제1당이 그렇게 난장판을 야당 원내대표의 아주 적확한 지적을 못 참고 난동을 부린다면은 이것은 민주주의 국가의 집권당이 아닙니다. 독재로 가는 속성을 가진 정당입니다. 왜 독재를 못하느냐? 그래도 지난 70년 동안 우리가 쌓아 올린 이 문명, 제도가 있기 때문에 못하는 거지. 그 사람 하자고 하는 대로 놓아둬버리면, 즉 나경원 의원 같은 사람이 없다든지 자유한국당이 없다든지 조선일보가 없다든지 유튜브가 없다든지 하면은 독재로 갈 가능성이, 그것도 계급 독재로 갈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오늘 현장에서 보여주었습니다. 좋은 교육장입니다. 오늘 있었던 이런 좋은 국민들에게 이 정권의 속성을 보여주는 그야말로 살아있는 교육 현장이었습니다. 이 나경원 의원의 영연설 중에서 그냥 묻어두기가 아까워서 제가 명문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한번 뽑아보았습니다. 조갑제닷컴에 올려놓았으니까 한번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지난 70여 년의 위대한 대한민국의 역사가 좌파 정권 3년 만에 무너져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한강의 기적의 역사가 기적처럼 몰락하고 있습니다. 한미동맹은 붕괴되고 있고 경제는 얼어붙고 산업 경쟁력은 급속도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자유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습니다. 힘겹게 피와 땀과 눈물로 쌓아올린 이 나라가 무모하고 무책임한 좌파 정권에 의해 쓰러져 가고 있습니다. 이 운율이 맞습니다. 이 좋은 연설은 이렇게 운율이 맞아야 됩니다. 기적처럼 몰락하고 있습니다. 아주 절묘한 표현입니다. 지난 20세기 실패한 사회주의 정책이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부활하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현실을 두 눈으로 보고도 그 길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시장은 불공정하고 정부는 정의롭다는 망상에 빠진 이 좌파 정권이 한국 경제를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오만이죠. 정부는 정의롭고 선하다, 정확하다. 시장은 더럽다, 경쟁이 치열하니까 하는 이런 게 망상이죠. 세금은 국민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국민의 땀과 노력의 결정체입니다. 좋습니다. 땀과 노력의 결정체가 세금이다. 누구든 대통령이 되기만 하면 마음대로 쓰라고 주는 삼치돈도 아니요, 선심 쓰듯 나눠주라고 주는 쿠폰도 아닙니다. 이것도 멋있는 표현 아닙니까? 아니, 핵심이죠. 과도한 세금 쥐어짜기도 시간이 지날수록 더해갑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매년 세금을 25조 안팎씩 더 걷고 있습니다. 분노하셔야 합니다. 국민들께서 이 세금 퍼주기 중독을 멈춰 세워주십시오. 국민들이 분노하도록 세금 중독되면은 국민들이 좌파 정권을 계속 만들어냅니다. 베네수엘라죠. 이 얼마나 읽으면 재미가 있습니까? 또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국민의 땀과 노력의 결정체가 세금이다. 제발 우리 헌법대로, 헌법에 적힌 대로만 하십시오. 문재인 정권의 경제정책은 위헌입니다.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정면으로 무시하는 헌정농단 경제정책입니다. 이 말도 새로 유행시킬 만하네요. 헌정농단 경제정책. 문재인 정부는 늘 북한이 비핵화에 적극적이라고 설명해 왔습니다. 속은 겁니까? 아니면 그렇게 믿고 싶었던 것입니까? 알면서도 국민을 속인 것 아닙니까? 속았느냐, 속였느냐? 핵심 훈련이 없는 동맹이 존속 가능합니까? 저는 사실상 한미 양국이 별거 수준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지 참으로 걱정스럽습니다. 별거 상태가 언제 이혼이 될지 모릅니다.
한미동맹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반미 종북에 심취했던 이들이 이끄는 운동권 외교, 또 장명 하나 나왔습니다. 운동권 외교가 이제 우리 외교를 반미 반일로 끌어가는 것은 아닌지 걱정입니다.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 정책은 원인과 결과, 진실과 거짓을 구별하지 못하는 위험한 도박일 뿐입니다. 이제 그 위험한 도박을 멈추십시오. 외교가 도박판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기업은 도박을 해도 됩니다만 국가가 생존을 걸고 도박을 하면 안 되죠. 국가는 절대로 도박을 하면 안 됩니다. 기업인은 도박을 해도 됩니다. 북한에 대한 밑도 끝도 없는 옹호와 대변, 이제는 부끄럽습니다. 더 이상 대한민국 대통령이 김정은 수석 대변인이라는 낯뜨거운 이야기를 듣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이게 왜 분노하고 난장판을 만들 만한 이야기가 되었는지 그 비밀은 이게 사실이니까 그렇겠죠. 미세먼지 중국의 영향이 절대적입니다. 하지만 북한이 중국에 많은 걸 의존하고 있으니 이 정부는 중국에 당당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것도 아주 재밌는 관찰입니다. 북한이 중국에 의존하니까 우리는 북한이라고 김정은 정권인데 김정은 정권이 중국을 좋아하니까 문재인 정권도 중국을 싫어해서는 안 되고 중국을 화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심리다는 이야기죠. 탈석탄으로 미세먼지를 줄여야 하는데 탈원전 세력에 발목 잡혀 있습니다. 탈석탄과 탈원전을 딱 한 문장에 대비시켰습니다. 보해체를 주장해온 좌파단체, 시민단체에 정부 정책이 휘둘리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그렇게 했습니까? 바로 문재인 정부가 강성귀족, 좌파단체 등 정권 창출 공신 세력이 내미는 촛불 청구서에 휘둘리는 심부름 센터로 전락했기 때문입니다. 강성귀족 노조의 심부름 센터가 됐다? 이것도 얼마나 우습습니까? 유머러스합니까? 연설은 이렇게 좀 사람을 여유있게 만들어도 아주 좋지 않습니까? 심부름 센터 웃음이 나옵니다. 정권에 반하는 판결을 내린 법관을 탄핵시키겠다는 정당이 정상적인 민주정당입니까? 검찰을 앞세워 법관을 기소하는 정권이 진정 자유민주주의 정권입니까? 선거 심판이 되어야 할 선관위원회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공신을 내리꽂았습니다. 오직 총선밖에 안 보이는 문재인 정권 같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기어이 사법부와 선관위를 모두 정권 하수인으로 만들고야 말겠다는 것입니까? 한편 우리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는 어떻습니까? 역사를 왜곡하면 형사처벌을 하겠다고 합니다. 불편한 진실을 말하면 가짜뉴스로 편회합니다. 비판적 논조의 언론은 수구 언론으로 매도합니다. 국민의 입을 막고 국민의 머릿속까지 통제하겠다는 것입니까? 빅브라더에 이어 문브라더라는 말이 나올까 염려됩니다. 머릿속까지 통제하면 이게 전체주의 국가가 됩니다. 독재는 그래도 인간의 양심의 자유라든지 사적인 데는 손을 안 대요. 지금 이 정권은 역사를 조작하고 있습니다.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역사 조작. 전두환 대통령으로 하여금 헬기 사격이 없었는데도 헬기 사격이 있었다고 믿도록 강제하고 있는 이 분위기. 그게 바로 조지 오웰의 1984년에 나오는 빅브라더가 감시하는 그런 사회죠. 빅브라더, 문브라더. 이것도 유행어가 되겠습니다. 종북이라고 말하면 친일입니까? 북한 체제에 비판적인 사람은 친일파입니까? 친일 타령, 친일 만해사냥을 지적을 했습니다. 여전히 80년대 세계관에 갇혀 운동권식 정치, 국민 갈라치기 정치로 좌파 이념 독재의 쇠말뚝을 받겠다는 심산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결국 자신들만이 오직 선이여 정이며 모든 반대 세력을 악과 불의로 규정하는 이분법과 선민의식에 찌든 정권입니다. 사상 독재, 이념 독재, 역사 독재입니다.
어떻습니까? 이 연설문은 다 공개되어 있고 연설 장면도 다 있으니까 여러분들 스트레스 해소 차원에서라도 한번 보시고 널리 알려주시면은 그만큼 대한민국이 좀 건강하게 될 것 같았습니다. 나경원이란 분이 이 연설로 성큼 큰 인물이 되었다는 생각이라고 그럴까요? 예감이 듭니다. 기분 좋은 날입니다. 감사합니다.